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식적으로 제5회 글로시 포럼 청소년 산터 지역을 바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철교 박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큰 청소년 행복연구소의 박경미라고 하고요. 이번 저희 포럼이 총 5회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의 지역 연구센터와 저희 큰 청소년 행복연구소가 공동 주최를 해왔어요. 그리고 총 5번의 포럼이 군산, 영광, 노원, 송파, 오늘 성남에 이르기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희 포럼이 정리될 예정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책자로 만들어져서 12월경에 배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늘 발제해 주실 대표님 한번 소개 드릴게요. 뉴스 바람개비의 김정삼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이따 발제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패널 분들이 조금 참석을 못 해주셔가지고 바로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 윤철경 박사님이 저희 포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포럼 할 때부터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청소년은 지역에 있다. 지역의 정책이 살아야 청소년이 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지역 정책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앙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많이 연구했지만, 그리고 매년 5개년 계획도 수차례 세웠지만, 그 5개년 계획이 정착되고 실행되기도 전에, 지역에 내려오기도 전에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또 다른 계획이 세워져서 맨 처음엔 되게 5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되게 굉장히 뿌듯한 사명감을 느꼈었는데, 나중에는 그 의미가 되게 저에게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청소년 정책이 세워지고 수립되고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 생각이 이제 오랜 중앙정부 정책을 연구하다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해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지역에 80%는 남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거죠, 다른 시도로.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할 게 없어서 자기 지역에 남아있다가 인근 도시로 가든지 또 왔다 갔다 하고 서러운 이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청소년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구 배출 문제도, 인구 유출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의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책은 학교 정책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정책으로 지역의 자원으로 양성하고, 이 애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도시로 만들어지면 입시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꼭 서울로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데 오랜 동안 20년 이상, 대도시에서 20년 이상, 지역에서는 한 5년, 10년만 활동해도 지역이 되게 살아나더라고요.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활동가, 이들을 총틀어서 청소년 활동가라고 얘기한다면, 청소년 활동가들은 지역 활동가들이 돼야 된다. 기관에 갇힌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지역 전체에 매핑을 하면서 지역을 살려내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가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이 포럼에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게 됐어요. 김정선 선생님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 정책을 지역 중심 정책, 지역 청소년 활동가 중심의 활동, 이런 것들로 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이런 포럼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정선 선생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철경 박사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이어서 김정삼 대표님이 발제해 주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경기도 성남 지역을 바꾸는 청소년 소셜 벤처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대표님이 직접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바로 발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상 대표님 마이크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막 생각을 하다가 지역의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게 정리해 놓고 제목을 보니까 지역을 바꾸는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좀 지역에서 청소년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거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정작 이제 청소년이 지역을 바꾼 사례는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어쨌건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를 가지고 활동해온 좀 이력들을 좀 함께 나누는 자리로 함께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우선은 왜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을 하는가,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관점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활동 사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소셜벤처 활동, 사회적 경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소셜벤처 활동의 저변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벤처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뭐 사회적 관계를 배운다거나 호혜를 배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네트워킹 역량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 자체가 지역사회 기반을 넓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학교 학생이든 학교 밖이든 이걸 한번 진로교육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자. 저는 이제 이 소셜벤처 활동을 사회적 경제 사례를 활용해서 창업가 정신을 배운다. 그런 과정이 사회적 경제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제 역량 개발의 영역으로 지식 영역의 창업가 정신, 운영 원리, 사례 배우기 이렇게 하고, 태도 영역에 사람을 존중하고 동료애를 갖고 협업의 어떤 자세를 좀 배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영역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좀 배워 나가고, 내가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 그리고 학교 안팎,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이런 문제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런 전반이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이 소셜벤처 활동이다. 제가 뭐 굳이 소셜벤처 활동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더라도 어쨌건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기업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어떤 변화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체인지 메이커로서 그런 활동이 소셜벤처 활동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진로교육 영역에서는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진로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좀 창의적인 진로 역량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로 기본 갖춰야 될 필수 요건 이렇게 하면 러닝 바이 두잉,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워크 베이스드 러닝, 현장 기반의 교육, 이런 게 좀 기본 전제가 된다. 그래서 진로교육 차원에서 소셜벤처 활동을 좀 바라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나는 진로 교육인지 알았는데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경제 활동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 진로 활동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드는 활동이 되고 있더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차원에서는 이런 소셜 벤처 활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3섹터, 제3섹터라고 하면 국가나 시장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국가 시장이 아닌 제3의 영역, 우리는 보통 이제 스스로가 서로를 돕는 조직, 자조 조직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섹터 활동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나 시장이 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좀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나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에서 지역사회 기반 그리고 진로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제3섹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청소년 수출 벤처 활동을 좀 바라보고 그 범주 내에서 한번 여러 가지 사례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들어가는 도입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활동 사례는 전체적으로 이제 성남 지역에서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접하면서 좀 접근했던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첫 출발은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계기는 좀 기존 이제 청소년 활동의 방식을 조금 탈피해서 뭔가 좀 혁신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듣게 되는데 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에서 뭔가 그 기존 활동을 좀 비즈니스 방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해서 좀 규모화하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해내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 내가 기존에 좀 고민하던 그 청소년 활동에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션을 뭘로 잡았냐면 한국 사회의 진로 교육에서 좀 직접 체험 진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죠. 그냥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과 이과로 나눠져 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 현장과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계속 시험만 치러대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3,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도 저희가 대학을 저희가 학창 시절 거쳐온 저희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좀 비슷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진로교육의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직접 체험 진로교육을 학교 내에서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조금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션을 그렇게 좀 잡고 어디에 착근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았습니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좀 역량개발 중심의 어떤 이런 진로 개발 활동 그리고 현장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체험 위주의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왜 안 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넣게 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들어간 걸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저는 이제 청소년 활동을 시작한 지는 대학 졸업하고 한 26살부터 성남에 있었네요. 쭉 성남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냐면 한참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 뭐 노동운동이라는 하나의 흐름이 이제 지역의 어떤 지역을 강화하는 이런 지역 기반의 어떤 이런 운동, 지역 기반의 시민운동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이런 지점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93년, 95년 정도 됐네요. 그때쯤 시대적인 과제가 그런 지점이었고, 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정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지역 안에서 조금 모험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정말
이전에 선배들이 노동운동을 했던 것처럼 한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26살 때부터 이제 성남에서 제가 이제 초중고를 나온 곳이고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제 똑같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배움터를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실험들은 이제 많이 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 꽂히면서 그럼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제 쭉 제가 좀 짬짬이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접 체험 진로 교육과 관련된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성남의 2015년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하고 성남형 교육지원단, 성남에는 이제 혁신교육을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합니다. 거기랑 저희 유수바람기업이랑 같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창의적인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어떠냐 현재 상황이 라고 이제 봤더니 이제 진로 개발 활동, 간접 체험 활동, 직접 체험 이게 이제 2013년이 이제 자유학기제 연구년 할 때고 2014년, 2015년도에 한참 이 진로 체험과 관련된 논의들이 한참 붙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인프라를 만들어내려면 현황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 데이터에 보시면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진로 개발 활동이라고 이제 범주에 넣고 대개는 이제 간접 체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이렇게 보면은 14년, 15년 거의 이제 비근하게 이런 간접 체험이 많고 학년이 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직접 체험이 좀 많아지는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 보면 한 40% 정도, 40% 정도 직접 체험 이게 형태인데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로 교육에 이제 4가지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4가지 영역 중에서 뭐가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 이해나 사회적 역량과 관련된 고민들을 예초부터 안 한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 되니까 그런 지점보다는 우리가 탐색이 좀 많이 안 된다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진로 탐색과 관련된 여기 이제 일과 직업 세계의 진로 탐색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좀 학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현장하고 연결해서 직접 사람과 직업 진로 그 현장을 보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로 탐색과 체험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학교 바깥의 현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진로 교육의 방향 자체가 이제 창의적인 진로 역량, 창업가 정신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사회적 역량을 길러내는 쪽으로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을까? 이 2가지를 서로 이제 결합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경기도 교육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연구 과제를 성남형 교육지원단하고 같이 좀 했던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일단은 진로 인프라 차원에서 현장을 한 60개 정도 만들어 보자. 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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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해서 현재 우리 성남이라는 지역을 보고 IT 쪽으로 한번 해보자. 문화예술 쪽으로 한번 해보자. 사회복지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특히나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보자.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2013년에 뒤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미 이제 진로 체험을 하고 있던 것들을
이런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고 좀 공고히하는 이런 과정 차원에서 좀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수원 다음에 제일 많은데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뭐 사회적 기업이 한 20개, 뭐 협동조합이 한 100개 뭐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대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노동통합형 기업들이 한 7, 80% 되고요. 나머지 20%는 저희처럼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IT나 여행이나 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서 조금 혁신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여전히 성남에도 이제 노동통합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전제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저희가 이제 발굴한 데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쭉 보시면 뭐 한 17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좀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을 초중고 단위로 나누고 그룹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체험 정도에 따라서 특강이나 견학이나 뭐 이렇게 좀 쭉 나눠가지고 실제 체험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받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좀 뉴스 발행 기업도 있고 뭐 재밌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구 작업을 좀 했죠. 그래서 어쨌건 진로 현장 인프라 차원에서 좀 했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이런 영역의 현장을 돌아보는 기업들 소개도 좀 했죠. 그 분당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끊었는데 한 팀이 나가서 이제 미션을 받은 게 그 기업의 미션을 알아와라. 그리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알아봐라.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제일 연장자, 제일 신입 직원, 고객 이렇게 좀 미션을 달리 해가지고 만나서 그걸 다 같이 공유하자, 공유하고 나와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업 체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게 10개 기업이 다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도 이제 하고 나니까 벌어진 일이, 가령 학생들이, 이 내정중학교 학생들이 분당에 아주 그냥 노른자위 아파트에 사는 웬만한 좀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행복도시락을 방문해가지고 하루에 2,000명분의 성남시 결시가동의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에 와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취약계층이었던 분들이 한 15분이 일을 하시는데 1년에 한 20억 정도를 이 안에서 좀 버신다. 그리고 결시가동의 도시락을 매일 2,000명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IT 개발자, IT 프로그래머가 꿈인데 뭔가 좀 가치 있는 IT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깜짝 아이들이 알고, 그런 이제 소감문을 쓰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이게 그냥 진로 체험의 한 형태로 나가는 건지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이들 인성과도 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요거를 좀 정착하는 작업을 좀 고민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인원이 한 30명씩 한 사업장에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작전을 많이 짰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쉬고 있고 반은 듣고 있고 반은 돌고 있고
많은 이야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정말 여기 길잡이 교사 한 명을 저희가 파견하고 사전에 그 기업하고 프로그램 다 짜고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요게 이제 처음에 성남 분당에서 야탑중학교라는 데서 영구년 학교를 해서 영구년 학교를 하게 되면 8개 학교가 그 다음에 장신들이 영구년 학교를 했던 것들을 보급하는 일을 하거든요. 2013년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2014년, 2015년도에 막 물밀듯이 체험을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다 못하죠. 그리고 몰리는 때가 있어요. 이런 체험들이. 그래서 이런 좀 대규모 집합 방식의 이런 체험들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봤을 때 국가가 나서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짠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잘하게 콘텐츠만 짜고 이건 국가가 할 일이다 하면서 저희가 3년 정도 하다가 청소년 재단이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냥 넘겨줬어요. 알아서 하세요. 대신 이제 저희가 그 포인트들을 다 말씀드리고 2013년도에 그렇게 하고 아까 한 연구가 2014년에 했던 거거든요. 그 연구를 하면서 더 발굴을 해가지고 그 고스란히 청소년재단을 넘겨주고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좀 넘겨드리고 저희는 손을 딱 뗐습니다. 요 이제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학생들을 직접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로교사분들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진로교사분들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뭐예요? 저희는 직접 체험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 초점은 뭐냐면 선생님들 자체가 학교 바깥을 모르니까 학교 안에 학교 바깥에 이런 사회적 경제 흐름이 왜 이게 역량 개발 중심의 진로 활동이 왜 중요하고 이런 현장이 얼마나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목격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커가지고 그렇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사가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어떤 핵심 간부들, 청소년 지도사들 한 30명 정도 해서 좀 워크숍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학부모 대상의 워크숍도 해서 대개 이제 교사, 청소년 지도사, 학부모, 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 시험 진로 교육을 한 거죠. 그분들이 먼저 현장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서 저희랑 이제 연관져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맞춤형 아카데미라는 이런 좀 사회적 경제 교육을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청소년 분야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청소년 분야를 만들어줘야 청소년과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다. 하여간 성남에서만큼은 그런 활동들을 했고 이런 활동을 경기도에서도 좀 했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런 활동들이 현장을 연결하고 현장을 도와줄 인력을 좀 양성하고 뭐 이런 일들하고 연관져서 일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했죠. 직접 이제 액션 러닝으로 워크숍으로 이런 과제가 끝나면 항상 과제를 좀 내게 했고 그 과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학생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고 마을 만들기 현장 직접 찾아가 봐서 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직접 현장을 나가시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을 불러들여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면 뭐 여행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리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
뭐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아서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대안적인 진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수료증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 다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복수쿱스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부모님들이 간 학교 협동조합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관련 사회적 기업 직접 방문하셨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국가가 얼마나 이 소셜 벤처 활동이나 사회적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런 목매달아 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때는 이제 청년 소셜 벤처를 1년에 한 300개 팀 정도 선발할 때였어요. 지금은 청년 플러스 성인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800개 팀 정도 선발하거든요. 한 개 팀을 선발하면은 보통 2,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마중물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다양한 사회 이슈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을 얼마나 좀 국가가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작업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 이면에는 저는 이제 청소년 활동을 했으니까 청소년을 조직화하는 청소년 소셜벤처 동아리 활동이 좀 제일 큰 활동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런 원데이 사회적 기업 탐방이나 아니면 자유학기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소셜벤처 동아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실제 한번 자신의 불편을 풀어보는 변화를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한번 해야 된다 해서 이 친구들이 소셜벤처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뭔가 그냥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변화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을 했던 하나의 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잘 되죠? 이번 프로젝트는 아마 대표적인 제 역할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PPT 다 만들었고요. 이거 다 제가 붙인 거고요. 지진 건가요? 지진 건가요? 역시 지진 거가 참 많이 줬는데 돈을 제가 줬죠. 제 상의를 드려서 저희 12명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쓴다. 이거 써야겠다. 나레이션. 써야겠다. 네.
좀 상황 이해는 되시죠? 한 2달 동안 이 친구들이 우리 학교의 불편은 뭘까를 보다가 이 불편을 찾아내가지고 이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선 하나로 이렇게 좀 바꿔내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번 정도 친구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 친구들이 직접 이런 동영상까지 다 제작을 했는데 되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학생 얼굴 굉장히 밝죠. 지가 다 했다는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요 변화를 만들어낸 이 힘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잘 만든 동영상이라 홍보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동아리들을 학교 내에 다 만들어야 된다. 소셜벤처 동아리를. 학교에 발명 동아리 만들듯이 학교에 자원봉사 동아리 만들듯이 학생들이 이런 소셜벤처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목적을 삼았던 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런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을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원하는 진로 교육에 맞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진로 캠프도 이게 6시간 이거는 뭐 방학 때 하던 진로 캠프도 있고 6시간짜리 진로 캠프도 있고 학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우리는 우리 방식의 진로 캠프를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소년 활동 방식으로 연합으로 이렇게 청소년 소셜벤처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과정은 좀 비슷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적 기업가 만나보고 자기들이 직접 미션을 해가지고 변화기획서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지역연합 소셜벤처 동아리 활동을 만들고 전국 소셜벤처 대회에 청소년 부문이 있거든요. 거기 도전도 좀 해보고 그런 일들을 쭉 해온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성남에서 하던 일들을 경기도에 이제 버텨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7년째 이런 소셜벤처 아카데미를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별로 안 해가지고 초창기 6년 전에 한 20개 학교 했던 거 지금 한 25개 학교 정도 해서 거의 투자를 안 해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건 이런 아카데미들이 되고 있고요. 꿈이 학교 차원에서도 저희가 진행했고 꿈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첫 기획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획위원으로 꿈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제안을 정확하게 했어요. 사회적 경제와 소셜벤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꿈이 학교를 한번 해보자. 꿈이 학교가 취지가 방과 후와 주말에 마을에서 뭔가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가장 핵심이 소셜벤처 활동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스타트를 한번 끊겠다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먼저 캠프를 1박 2일 해커톤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셜 아이디어를 내오는 1박 2일 합숙 캠프를 한 거죠. 실제 아이들이 학습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줬고 그리고 사회적 교육을 여행 다니는 공정여행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여행도 다녔고 그리고 2달 동안 인턴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과정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할 수 있는 것들을 100명의 청소년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건 그런 활동이 되게 좀 일반화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2012년도에 떠난 건가요? 어쨌건 세상을 바꾸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토크쇼를 하는데 요리 대안학교 한영미 선생님 아마 아실 거예요. 청소년 하자센터에 계시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사회적 교육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턴하셨는데 어쨌건 요리 관련된 대안학교는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소송제도를 나홀로 소송제도를 혁신하는 변호사입니다. 뭐 이런 활동, 여행을 좀 건전하게 하는 공정 여행가 좀 색다른 기업
전문가들을 좀 모셔가지고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하면서 보람은 뭔지, 어떤 거 어려워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집단 인터뷰하는, 괴롭힘을 많이 드렸죠.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자기들만의 아이템을 냅니다. 여기 보면 학교말을 바꾼 예의범선 아이템이 그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아이템을 내더라. 변화, 일단 생활,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 아이템도 많이 내더라.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일상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학교 차원의 활동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제 계속하고 올해도 이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으로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소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활동,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셜 벤처 분위기를 확 올리는 일들을 해온 거죠. 이렇게 판교 창업,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 빌려가지고 실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쌈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자체가 이제 청소년 육성 사업의 하나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가령 뭐 학교협동조합 지원 사업도 있고 소셜벤처 동아리 육성 사업도 있고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는 영역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말로만 워크숍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교구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례 18곳을 정리해가지고 게임 한 판 돌면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드게임도 좀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협동조합 이제 전국에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성남에서 제일 먼저 복정고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협동조합 설립부터 계속 보수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보수교육들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협동조합은 많이 제도화된 거죠. 일반 이제 소셜벤처 활동은 제도화되기보다도 일단 그냥 활동처럼 보이는데 이건 좀 많이 제도화돼서 그리고 요 앞선 얘기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을 가지고 학교 교육 안팎에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모습들 좀 보여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걸로 어떻게 좀 쓰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게 핵심이 신뢰와 연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섹터는 자조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조조직 시민사회인데 자조조직과 시민사회가 이런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자리 플랫폼을 하나 내지 일자리 플랫폼을 내는데 취약계층 청소년과 우리가 지역을 잘 아니까 지역에 뭐 100개든 200개든 좋은 일자리를 미리 발굴해서 그렇게 좀 매칭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고 그 매칭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참가하기 전, 참가하기 후 서비스 계속 이제 멘토링도 좀 진행해주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들을 좀 챙겨 나가고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좀 상상을 해서 2018년도에 행안부에 제안을 하고 해가지고 희망질서랑 같이 이런 알바스쿨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가동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이 일자리를 하면 코치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틀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뭔가 자립과 관련된 좀 다른 접근 아니냐. 특히나 이제 뭐냐면 이거는 어디에 좀 초점을 뒀냐면 내가 그
정규직을 갖기 임시직, 아르바이트, 대개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인생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메뚜기 뛰듯이 살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메뚜기로 뛰고 있는 것들 자체를 좀 진로화하자. 그거를 또 내가 자립활동을 했다라는 누적된 걸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고민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리빙랩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들하고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립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대부분 뭐냐면 아이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 때문에 진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립 어떤 좀 장기적인 비전을 꿈꿀 수 없,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타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알바하냐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이라도 좀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찾는 거 아니냐. 그런 여유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게 이런 알바 스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일단 리빙랩이니까 실험은 다 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랑 만나서 이야기했고 시장이랑 만나서 이야기했고 지역에 이제 1,800개 음식점을 갖고 있는 음식점 협회랑 협약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의 조건을 내걸고 좋은 일자리를 내걸면 우리가 청소년을 보내드립니다. 청소년 청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이제 밑바탕이 된 좋은 일자리들은 시작점이 출발점이 된 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시작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만약에 이런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더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한 50개 정도 발굴해가지고 연계하는 작업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자를 매칭하는 일들을 지역에 쭉 했었는데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이런 플랫폼 가동이 가능하니까 진행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지점이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쨌건 2019년도에 플랫폼 개발을 다 끝냈고요. 이제 작년에는 실제 이제 일자리 리빙랩을 청년 자립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부터 청년을 함께 해서 리빙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종 사용자인 청년의 눈으로 일자리들은 어떠한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일자리를 들여다본 것들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포럼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결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 요건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성남시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 경기도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 시민사회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제3섹터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SIB라고 사회 성과 그 지자체가 협약을 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해주면 그 협약한 거에 기반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받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지자체가 해주는 한 1년이든 2년이든 SIB라는 사회성과 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영국에서부터 좀 시작이 좀 됐는데 그런 거를 여기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 서울시에서 한번 그런 이제 모의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한번 붙었는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어서 이런 SIB와 관련된 고민도 우리가 좀 자립 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경계선 지등 아동에 대한 이런 지점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SIB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이런 SIB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시도가 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영역에서도 우리가 국가 재정이나 아니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걷지 않고 뭐랄까요 좀 이런 거에 좀 사회공헌에 좀 생각이 있는 이런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니 일반인의 투자를 받아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다. 이게 SIB라는 제도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즘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광역 조례들은 다 있고 기초 단위에서 조례가 있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자립과 관련해서 뭔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협약을 하고 그 협약한 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과가 나면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다 하고 있다. 이거 뭐 자료로 한번 공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SIB 주제가 되게 많아요. 영국에서 201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국가재정에 한도가 있으니까 선실험을 민간 투자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면서 사전 정책 실현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다. 여러 가지 모로 고민을 한 거죠. 아직 저희 성남에서도 SIB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번 SIB 조례를 만들려고 한 3년 전에 움직였는데 시의원분들이 사회성과 보상제도잖아요. 사회자를 또 빨간색을 좀 들여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빨랐다. 너무 빨라서 조금 지나야겠다.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성과 보상제도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활동 거점 만들기 이런 거점들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카페를 원한다. 그런 카페를 좀 청소년답게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셜벤처 활동을 하면 공정무역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공정무역 카페 운영, 저희도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너무 골목 카페 4년 동안 운영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애들 자리 풀려나느냐고 2명, 3명씩 알바 세우면서 막 돌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좀 가성비 있게 이제 일해야 된다. 해봤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청소년 재단이 해라 좀 그렇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아웃리치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못했고 세월호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역교회랑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랑 같이 매주 화요일이면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식사하고 애들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카페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지역의 근거지화하는 청소년 관련된 단체나 기업을 거점화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고 또 이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활동을 알게 된 것도 있고 공공에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되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를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일자리 문제를 접근을 하다가 주거 문제도 좀 고민하게 돼가지고요. 지역에 이제 도시생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첫 성남에서 도시생지가 태평동에 만들어졌는데 도시생을 하게 되면 거점 시설들을 만듭니다. 빈집을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15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실제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면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좀 운영 매뉴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을 맡아가지고 운영 지원기관을 전담 맡아가지고 사회주택 개념에서 이걸 지금 현재 운영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친구들은 10명 중 15명인데 5명은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고요. 10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8명, 그리고 한 2~3명이 쉼터 출신, 청소년 쉼터에서 자립이 필요한 친구들. 그래서 가장 바닥에 있는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 학생들이 보통 고시원에 한 달에 30만 원 3평짜리 방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한 층에 10평, 그리고 가격은 14만 원, 17만 원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반값이죠. 반값에 공간은 몇 배죠. 이제 그렇게 좀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들어간 청년들의 약속을 받은 건 뭐냐면, 너희는 요 거점 시설에 청년에 굉장히 싼 저기로 들어왔는데, 하나 약속이 뭐냐면 이 안에서 청년 활동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청년 협동조합인으로서 협동조 조합원으로 청년 활동을 좀 함께 해주는 게 조건이다. 뭐예요? 청소년들은 오케이죠. 저희가 대신 뭐예요? 그러면 다들 1인 가구니까 식생활 관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마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과 관련된 모든 자원들은 다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면서 좀 해서 앞서서 쭉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교육과 일자리와 이런 주거 문제를 함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좀 해결하는 하나의 좀 모델들이 완성적이진 않지만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좀 많이 길었네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일환학교라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저희 학교 밖 배움터 출신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니까 우리가 19세 이상 우리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진로 지원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이런 청년이 나와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건 좀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도 가치지향에 와인바를 운영하더라도 청년 문화 공간으로 꾸미고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좀 우리 이제 학교 밖 배움터 출신입니다. 그런 이제 청년이 좀 있고요. 이제 저소득 청소년들을 내 방과후로 책임지는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이제 삼성 꿈장학재단 지원 같은 걸 받아가지고 어쨌건 협동조합은 창립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버는 일을 책방과 카페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자립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비영리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제 학교 배움터 안에서 창업 수업을 좀 깡통하게 시킨 다음에 직접 판매하는 굿즈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마켓에 나가서 좀 돈 버는 일을 훈련시키는 일을 저희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협동조합 방식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점들을 쭉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사회적 경제나 소셜 벤처 활동을 가지고 계속 실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취약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안에서 교육과 일자리와 보통 학교 밖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발굴 교육 자립이 안에서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육받는 것과 그리고 일자리와 주거가 좀 원스톱으로 좀 지역 안에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쪽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좀 풀어내려고 여러 가지 실험들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쭉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좀 길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청소년 소셜 벤처 활동하고 지역의 청소년 활동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하고, 자립과 관련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성남에서 사회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가 비진학 청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이런 좀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생태계는 아니다. 나름의 좀 플랫폼이 필요한 거 아니지. 저는 이제 일하는 학교랑 같이 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좀 단기 알바, 단기 일자리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진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플랫폼을 한번 짜보겠다. 조금 더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좀 일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것들은 협동자 일하는 학교에서 좀 집중하고, 나는 이 플랫폼을 이런 플랫폼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계속 알바스크를 통해서 그렇게 좀 역할 분담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매듭이 없어요. 끝을 못 졌어요. 아직 자원도 별로 없고, 근데 실험은 좀 많이 했다. 많이 했고, 이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게 각 지역의 눈으로 보면 이제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제 말씀은 다 드렸네요. 그리고 예. 그죠? 옆에는 주수원 씨라는 분이 책 쓴 건데 이건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고. 가장 사회적 경제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않았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대표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얘기 들리시나요? 네네.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예,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은 오늘 김정수 선생님 발표를 듣고 이게 이제 지역이란 주제와 다소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연결점을 제가 찾아본 거는 네네. 저희가 지금 오늘이 5번째 포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두 번째 영광, 그다음 세 번째 노원, 그다음에 네 번째 송파였어요. 송파에.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표자들이 어떻게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반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활동가 중심? 지역 활동가 중심의 지역 변화를 추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활동가의 그렇죠. 학습 조직, 활동가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군산의 정건희 소장은 그때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변화를 촉진하는데 활동가만이 아니라 활동가가 뒤에서 조정을 하지만 거기에 앞서 내세운 게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참여. 예. 청소년 참여가 굉장히 큰 주제가 되면서 지역을 바꾸는 매개체, 주도자로서 청소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는 뭐 명료히 두 분 다 명료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역 변화의 어떤 촉매자나 주도자로서 청소년을 키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해요. 네네. 왜냐하면 소셜 벤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 국공립 재정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이 이해하고 요즘 돈돈하는 애들이 그야말로 청소년의 주요 가치가 돈이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결합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애들이 좀 더 경제활동과 애들이 요즘 돈 아니면 개입을 안 한단 말이죠. 돈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러는 건 애들한테 맥히지도 않고 사실 그 돈을 벌면서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애들이 여기서 지역을 배우고 지역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한 참여거든요. 맞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토대로서 돈,
돈도 벌면서 지역도 바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 제가 그 입장에 청소년계의 입장에서 늘 국공립재정에만 의지하는 청소년계의 네네. 풍토나 관행 이런 걸 네. 볼 때 되게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다 리빙랩, 테스트 이 수준에서 끝나고 네네. 어떤 거 하나도 지금 지속돼 오지 않고 네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왜 끝까지 이것이 돼서 뭐라 그럴까 자그마한 열매라도 계속 맺어지지 네네. 않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 어쨌건 저희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근거를 잡았어요. 근거는 잡았는데,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알바스쿨 하나로 예로 들면, 알바스쿨을 제가 준비한 지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에 좀 아직 좀 잘 모른다, 접근하기야. 조금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아직 더 진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물론 이제 뭐랄까 좀 자원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는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세계 가령 뭐 일자리면 저희가 단순한 가설이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100개를 세워서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을 연결한다라는 단순한 가설을 저희가 학교 밖 배움퇴화 안에서 조금씩 실현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이 돌아갈 만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려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자원이 좀 투입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좀 지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진로 체험 같은 거를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냥 청소년재단에 넘겼죠. 이제 퍼스트 무어로 모양새를 정확하게 다 갖추고 정확한 지점 포인트를 알리고 공공이 하라고 이제 정확하게 넘겼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잡코치 매니저 이런 활동들이 저희 이제 활동가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2배, 3배 비용이 드는 거죠. 일반 그냥 뭐 알바만 보고서 그냥 연락처만 보고서 찾아가는 일자리와 사전에 그 일자리를 보고 일자리 상황도 파악하고 그걸 매칭해주는 그런 2~3배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이 뭐라 할까요? 좀 표준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계속 좀 힘들게 한 거죠. 예. 계속 그런 시도를 좀 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다른 좀 패널 분들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과 나란히 부은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저기 윤철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저 질문을 던져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노원에서 이 사회적 경제 파트너하고 청소년 의제를 결합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활동한 10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 좀 청소년 지금 소셜 벤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 노원 지역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쪽의 파트너십이 문제라기보다는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한테 이 청소년 활동을 하고 이게 접목시키는 네네. 청소년 활동을 이해해서 여기서 키워졌던 청년들을 이 기업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를 본인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좀 빠뜨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청소년 단체는 많이 진입을 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진입을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왜 사회적 경제 파트너는 뭐가 우리가 좀 놓치고 간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그 총선 수사 벤처 활동 얘기하셔서 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일단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죠? 제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청년들 직무 교육을 한번 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5인 미만의 회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5인 미만의 회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미션만 가지고 살지는 않더라 이런 거죠. 당연히 현장이 갖고 있는 이런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아직 사회적 기업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런 청년 일자리 이런 거 할 때 5인 이상 회사들 많이 찾잖아요. 그 이유가 전 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건 기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안정성이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근무하게 한다. 이거는 저희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저는 이제 하나의 좀 직업군으로서 역할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지역에. 저희 성남에도 한 5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사이즈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가 적다고 생각이 들고 일반 기업에서 많이 발굴해 내야죠. 실제로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지? 네. 혹시 최연수 대표 상임이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혹시 간단히 아직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혹시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윤철경 박사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고 저희 끝내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윤철경 박사님? 일단 우리 이 주제가 김정수 선생님이 오늘 말씀 주신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이 중요한 주제가 지금 다 미완의 상태로 저희들한테 남겨져서 저희가 참 마음이 무겁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결국은 중국의 일자리고 돈이고 일자리고 그것이 지역에서 또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민간은 많이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최연수 이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발표해 주신 코트라의 협력이라든지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기 집짓기를 한다든지 하는 민간 영역을 개발했을 때는 지금 아까 보은희 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칭이 되고 아니면 국공립 재정이 있는 곳 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들은 지금 나라 돈 먹고 살잖아요. 지자체 돈 먹고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먹고 사는 곳과 민간 재정을 먹고 사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또 엄격한 직업의 룰과 애들이 노동을 엄청나게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민간 기업이라는 게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게 선이잖아요. 민간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이곳과 아니면 공공을 위한 어떤 국가 그 두 곳은 일자리가 연결되고 청소년들이 가는데 지금 제3섹터의 일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해갖고 생협이 지금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김정삼. 네? 생협은 정말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네. 동네마다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운동으로서 성공한 사례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달려들어갔고 유기농으로 성공해서 기업을 일군 그렇죠. 시작은 참 작았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여성들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성장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은 다 요거저거 시도만 하고 있지만 그런 굵직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쪽에서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역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 지역의 먹거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농어촌 지역은 이게 지역 먹거리랑도 관련인데 저희들이 볼 때 그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독특한 것. 그 지역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으로서 이게 그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에너지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는 정말 그 지속 가능하면서 오래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가 그 지역을 바꿀 때 우리가 지역 활동가, 지역 청소년 활동가 중심의 지역 변화를 사실 이 포럼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어요. 정말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기관에 갇히지 않고 자기 기관에 갇히지 않고 지역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청소년 활동가, 지역 활동가들이 있어야 지역 청소년 활동가들이 있어야 지역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포럼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는 청소년, 지역 활동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앞세워서 지역의 주체로 키워내는 일. 그것 굉장히 또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 김정은 선생님의 소셜벤처 활동과 정건희 수장이 계속 청소년을 앞세우는 뭔가 몰라요. 제가 실체는 모르지만 하여튼 청소년을 앞세워서 뭔가 하고 계셔. 이런 어떤 중요한 요소를 저희가 또 찾아내야 되겠다. 지역을 바꾸는 주체로서 청소년 활동가가 하나의 지점으로 있지만 어떤 청소년 활동가 지역 학습을 하지만 나란히처럼 지역 학습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청소년 활동가들의.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섹터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청소년을 앞세워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 변화. 이것은 또 뭐가 될 것인가가 하나의 퀘스천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겠다. 지역 성인 중심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역의 어떤 지역 시민,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포럼을 마치는 순간까지 제가 얻은 소득이라 그러면 청소년의 그 요소를 저희가 또 꾸준히 탐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연수 이사님 오늘 패널로 나오셨는데 저희 또 한 말씀, 또 다른 분들 한 말씀 또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 얘기는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구청하고 지금 손님이 지금 갑자기 막 몰려오셔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김정선 대표님 귀한 발표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청년 자립,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지역에 성파는 성파에 맞는, 그 다음에 성남은 성남에 맞는, 또 농어촌은 농어촌에 맞는 어떤 이 연결고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그 플랫폼이 또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전국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트워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제가 네, 부은희 대표님. 네. 제가 5회기 이제 참여를 하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지역사회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플랫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노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다른 시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게 거리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경험은 꼭 이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5회 기회가 저한테도 그런 확장성을 갖는 기회였고 그리고 아까 그 제기하신 그 플랫폼 얘기도 이게 한 지역에서 이 시범이나 시도를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이거는 시도해본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같이 동을 두고 같이 시도하고 서로 토론해보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는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얻은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 일을 했지만 꼭 대면으로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음에 이제 제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그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를 좀 느끼냐면 저희가 이제 시도에서 제안을 하고 뭐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게 그런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정은 대표님 말씀하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회적이란 표현만 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항상 먼저 시도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거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도의 문제는 너무 작아요. 청소년이 중심이 되려면 확실히 국가 차원에까지 우리가 조금 먼저 시도한 것들 얘기하고 이거를 시도하고 시범해보고 이게 다시 시도에 정착하는 시나 구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활동의 범주와 역량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할 때보다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그런 경향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그 플랫폼도 이렇게 국가 주도의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해보고 그냥 작은 단위의 지역을 조금 넘어서는 이제 이런 논의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한번 선생님들을 꼭 만나 뵙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저희 부은희 대표님은 노원은 해결됐다. 이제 노원 지역은 그러니 우리는 중앙으로 나가야 된다. 저하고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의 방향을 지금 중앙 해보니 이거 말짱 도루묵이더라. 난 지역으로 간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역은 우리가 해결했으니 우린 중앙으로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뒤따라가는 느낌? 이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지역이라는 게 빈털터리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포럼을 올해 했지만 이 포럼에 참여하고 패널들로 계시고 한 분들이 이 포럼을 앞으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연구소에서 시작은 했으나 이 포럼이 저의 것은 아니에요. 저의 역량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까지가 제 역량이고 판은 깔아줬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2022년도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때는 이제 공동이라고 봐요. 저는 시작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은희 대표님의 제언을 비롯해서 우리 최연수 이사님이나 김정선 대표님 또 지금 오늘 빠지신 두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 너무 바쁜 것 같아. 자기 지역 담당하느라고. 다 바쁜데 제가 제일 한가하거든요. 다 바쁜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포럼 위원회 같은 거 있죠. 공동운영위원회 같은 거. 지금은 뭐 저희 크마하고 박경희 박사의 헌신적인 노고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냥 공동으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제안은 저희 단톡방이나 이런 쪽으로 문자로 자꾸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나 박경희 박사는 떠나고 저희는 뒤에서 심부름을 할 테니 우리 올해 패널로 참여하셨던 이분들끼리 논의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제 소임은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박경일 박사가 한 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이 정말 의미 있는 거, 우리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 5회 포럼을 통해서 그것을 성실히 잘 정리하는 일로 일단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에는 이 포럼 공동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하고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드리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 네,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야기됐던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책으로 엮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월경에 책이 나오면 다 함께 공유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부은희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국가 주도의 사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유롭게 로그아웃 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